이 영상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분 무조건 나옵니다. 그러니까 찰리 먼거가 그래요. 하지만 구글을 사지 않은 거는 진짜 멍청이었다. 얼마나 뼈저린 반성을 합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인정한 사람들이고 버크셔 해서웨이는 S&P보다 진짜 말도 안 되는 퍼포먼스를 보여줬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멍청해요. 그래서 애플을 매수한 걸 뭐라 그랬어요? 애플에 투자한 것은 단순히 투자가 아니라 우리의 속죄라고, 어텀먼트라고. 부자의 3단계 철학. 이 영상을 진짜 모두가 끝까지 보셔야 되시고 안 보시는 분은 진짜 후회하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 2025년에 찍은 영상이 100개가 넘습니다. 근데 오늘 영상이 제가 최근에 찍은 영상 중에 독보적 1위 영상입니다. 이 영상 때문에 정말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분 무조건 나옵니다. 오늘 제목은 부자의 3단계 철학. 일단 여러분, 워런 버핏 외에는 제 인생책 지금 1위예요. 1위. 저는 앞으로 이 책을 제가 지금까지 3.5번 정도 읽었거든요. 밑줄 친 부분 다시 읽고 원서도 밑줄 친 부분 읽고 하니까 한 3.5번 정도 읽었는데 저는 앞으로 죽을 때까지 이 책을 30번 정도는 읽을 거예요. 매년 다시 읽을 거예요.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철학책이자 인생책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통찰력 1위, 완성도 1위, 몰입도 1위, 실용성 1위. 진짜 여러분, 이 책은 무조건 읽어보셔야 돼요. 이거는 저만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이미 정량적 평가가 끝이 났어요. 여러분, 제가 책 소개를 200권 정도는 넘게 해드렸거든요. 10,000개의 레이팅을 받았던 책 중에 4.18을 받았던 책이 있었나? 생각이 있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거의 없어요. 이거는 상위 0.01% 책입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검증이 끝났다고요. 원서를 읽은 분들 사이에서. 그 다음에 이거는 단순히 정량적 검증만 끝난 게 아니라 여러분, 피터 린치랑 하워드 막스는 살아있는 투자계의 전설이에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뭐가 아쉽다고 이 책을 추천사를 써줬겠어. 그냥 추천 정도가 아니라 하워드 막스 추천사는 웬만한 에세이보다도 더 좋아요. 이 사람들이 뭐가 아쉽겠다고 이 책에 추천사를 써줬겠어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책입니다. 무조건 읽어보셔야 되시고, 여러분, 워런 버핏 웨이가 나오기 전에 제가 인생책으로 1등 책으로 꼽았던 책이 이 책이에요. 벤 버냉키의 21세기 통화정책. 이 책은 진짜 깊이가 예술이죠. 자본주의의 철학이 뭔지 정말로 말해주는 책이 저는 벤 버냉키의 21세기 통화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제가 좋은 책 많이 소개했는데 이게 제 1등 책입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게 2024년에 세종도서로 선정이 됐어요. 이건 박수. 그 다음에 정말 재미있고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유익한 책, 대한민국 돈의 역사. 이거는 해외의 거장들이 우리나라의 역사를 써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홍춘욱 박사님은 진짜 똑똑한 분이세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자문하는 자산이 1,000억이 넘는 분이에요. 여러분, 프리즘, 홍춘욱 박사님이 대표로 계신 프리즘 성장 속도를 보면은 와, 2년 만에 자문자산 이렇게 1,500억이 됐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수익이 나지 않거나 수익이 방어가 안 되면은 그건 다 해지하죠. 내 돈 돌려내, 내 돈 돌려줘, 이렇게 말하죠. 누가 그걸 맡기겠어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어마어마한 분. 그 다음에 이제 1등 책은 워런 버핏 웨이. 그래서 이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은 일단 1단계는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였죠? 부재가? 일단 당장 끊으세요. 근데 이거를 되게 구체적으로 아셔야 돼요. 유기적 고립이에요. 오늘 이제 수준 높습니다. 그냥 고립이 아니라 유기적 고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워런 버핏의 인생 특강 1강에서 배운 내용인데,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이게 기억이 나셔야 돼. 이거는 제가 진짜 이 워런 버핏 웨이 읽으면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99%에서 95%는 영상만 보시지 책을 읽지 않으세요. 그러면 그때 영상 보면서 댓글도 어마어마한 댓글이 많이 달렸는데 이거? 저게 1강에서 나왔다고? 제 생각에 70%는 기억 안 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얼마 안 돼서 기억이 나시는 거지, 솔직히 이거 한 2달 지나고 3달 지나죠? 이 내용 너무 좋았었는데 아무도 이거를 의식하고 살아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1단계가 뭐예요? 유기적 고립인데, 유기적 고립이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도 서평을 쓸 때 여기에는 유기적 고립이란 단어가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이 이거를 유기적 고립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괜찮은 서평이에요. 그래서
에머스는 고독 속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도전이라는 점을 조심스럽게 경고한다. 고독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항상 당신의 의무를 당신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세상 속에서는 세상의 의견을 따라 사는 것이 쉽고 고독 속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따라 사는 것이 쉽다. 하지만 진정한 위대한 사람은 군중 속에서도 이게 핵심이에요. 나는 맞아, 나도 고독해져야지, 나도 고립을 해야지, 그래서 아무랑도 대하지도 않고 그냥 나 혼자만 그냥 내 맘대로 살아야지. 그게 고독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위대한 사람은 군중 속에서도 고독의 독립성을 완벽한 달콤함으로 유지하는 사람. 여러분, 문장이 예술이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투자자들이 직면하는 가장 어려운 도전 중 하나는 끊임없이 주의를 끄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독립적인 고독을 유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워런 버핏은 일찍부터 달콤한 독립성을 지키고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다. 자, 그러니까 일단은 SNS, 소셜미디어, 유튜브부터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끊는다는 거는 뭐 완전히 안 볼 필요는 없어요. 저는 유튜브를 항상 어떻게 보라고 추천드렸죠? 출퇴근할 때, 그때 독서하기 어렵잖아요. 그냥 이어폰으로 듣는 거예요. 아니면 산책할 때, 설거지할 때. 이렇게 우리가 사실 그러니까 멀티라는 게 사실 불가능하고 비효율적인데 실제로 멀티를 할 수 있을 순간이 몇 군간 있거든요. 그때 유튜브를 듣는 거예요. 출퇴근하실 때. 그러니까 각 잡고 유튜브를 본다? 그거는 저는 절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그 목적은 그거예요. 내가 정말 휴식을 하고 싶어. 그래서 재밌는 것도 보고 싶고 힐링도 보고 싶어. 저는 그때 유튜브 보는 거 굉장히 추천해요. 굉장히 좋은 미디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무것도 할 게 없어서 습관적으로. 저희는 여러분들한테 말로만 이걸 떠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희가 여러분 머니맵이 진짜 그 어느 유튜브 채널보다 수익이 높았던 채널이 막 정말 이거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돈이 막 그냥 들어오는 채널이었어요. 영상 다 지웠잖아요. 왜? 일단은 저희는 거기서 뭘 말하고 싶었냐면은 좀 거시경제에 대해서 이해를 높여보고 싶었고 경제 공부를 해보고 싶었고 그다음에 자산 배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 싶었는데 그러려면 일단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도 사람들이 봐야 그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초대해갖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저희가 1년 지켜보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우리가 이걸로 돈을 많이 벌지언정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채널이 저희가 갖고 있는 여러 유튜브 채널 중에 수익이 제일 좋았거든요. 과감하게 포기한 거예요. 고 대표님도 제가 조심스럽게 형 이러는 게 어떨까요? 바로 포기. 바로 포기. 정말 여러분 일단은 쓸모없는 것부터 끊는 게 중요하고 여러분 우리가 잘 되고 싶죠? 여기서 성공은 경제적 성공뿐만 아니라 내가 목적을 이루고 싶죠? 뭘 잘하냐보다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어떤 거 나쁜 것을 안 하냐가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PDS 다이어리 쓰는 거고 그래서 데일리 리포트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잘하죠? 무조건 상위 10%까지는 가요. 목적이 없어도 내가 나쁜 것만 안 하죠? 상위 10%. 제가 여러분 그다음에 저희는 말로만 떠드는 그런 커뮤니티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월간 커피하우스라는 거를 제 사비로 파일럿을 시작을 했어요. 여기 오신 분들은 그냥 무료 행사예요. 그래서 제가 다 한 분 한 분 제 사비로 커피를 사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1시간 반 동안 스마트폰을 다 끄고 책을 읽는 거예요. 뭐죠? 유기적 고립이에요. 왜? 책이랑 연결돼 있기 때문에 고립이지만 세상이랑은 되게 강력하게 연결돼 있는데 그냥 무작정 고립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과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대관을 했기 때문에 손님도 없어서 말소리조차 나오지 않아요. 핸드폰도 끈 정도가 아니라 제가 책가방에 다 넣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긴 지금 핸드폰도 없어요. 그냥 제가 후기를 봤거든요. 어려운 책도 30쪽, 쉬운 책은 100쪽까지 읽으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멘토링 프로젝트 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박사님 저 이직 성공했습니다. 박사님 저 이직 성공했습니다. 저 어디 새로 취업했습니다. 열심히 살면 돼요. 그러니까 한 번엔 안 될 수는 있어요. 근데 돼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3단계 실천하시죠? 시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시간에 불리하죠? 프레지라는 거예요. 시간이 여러분 편이죠? 그게 안티프레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유기적 고립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이거는 이제 비공식 행사였고
공식 행사는 저희 스터디언 유튜브, 뭐 저희 스터디언 저희 뭐죠? 인스타그램 이런 데로 저희가 다 공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작정 다 끊는 게 정보랑 차단이 되니까 저는 그걸 비추하고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에만 소셜 미디어를 하고 필요에 의해서 해야지 무의식적으로 한다? 인생 진짜 여러분 그게 존먹는 겁니다. 두 번째, 적극적 공부 그리고 반성해. 여기 좀 뼈저린 반성이라고 적었어야 되는데 적극적 공부. 워런 버핏과 찰리 먼거는 다른 사람이 발견한 최고의 지식을 익히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래서 그 독립이 중요하고 고립이 중요한데 다른 사람과 연결돼 있어야 된다니까요. 먼거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단순히 앉아서 모든 것을 스스로 해내야 한다고 믿지 않는다. 아무도 그렇게 똑똑할 수는 없다. 버핏도 이에 동의했다. 나는 주로 책을 읽으면서 배웠다. 그래서 내게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걸 똑같은 얘기, 그냥 100% 똑같은 얘기를 한 사람이 스티브 잡스예요. 그래서 쭉쭉쭉 지나가면 이미 앱을 한번 본 거니까. 지식을 쌓는 것은 하나의 여정이다. 워런 버핏과 찰리 먼거는 자신들보다 낯선 사람들에게서 많은 지혜를 얻었고 이를 자신만의 통찰로 재구성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배운 거를 유기적 고립이란 말이 안 나왔지만 그걸 재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재구성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들은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 이들에게 그것을 아낌없이 나눠준다. 즉 새롭고 활기차고 열린 마음으로 자신의 과제를 풀고 가능한 모든 걸 배우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에게 말이다. 저도 그런 분들에게 진짜 워런 버핏을 본받고 싶어서 이거 무료 행사고 앞으로도 무료예요. 그다음에 사람들이 이거 어떤 책을 가져가야 돼? 자유예요. 자유예요. 어떤 책이든 상관없어서 디지털 디톡스를 하면서 유기적 고립을 하는 훈련을 갖는 시간인데 이게 저희가 이제 시스템이 완성이 되면 신청 시스템을 개발 중이거든요. 왜냐면 이게 나중에 이제 경쟁률이 제 생각에 10대 1에서 100대 1까지 갈 거예요. 그럼 그것도 검토하는 게 일이기 때문에 시스템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거 완성되면 제가 바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진짜 뼈 부러지죠. 뼈 진짜 가루되죠. 그렇죠? 먼거는 이렇게 말한다. 사람들이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것에 얼마나 저항하는지 보면 놀랍다. 그러자 버핏이 덧붙였다. 더 놀라운 것은, 더 충격적인 것은 그것이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배우기를 거부한다는 점이다. 이건 여러분 갑자기 피처 셀프가 떠오르네요. 여러분이 미래에 내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내가 미래에 나한테 뭘 보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잘 되는 걸 지금 이렇게 자산을 축적해야 되잖아요. 지적 자산을 아니면 육체적 자산을. 그거를 그걸 내가 그런 걸 해야 된다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제가 볼 때 60% 넘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불평 불만이랑 헛된 망상은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나 부자 돼야지. 어떻게 부자가 될 건데요. 그러니까 진짜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은 사고하거나 변화하는 것을 극도로 거부한다. 한 번은 버틀란트 러셀의 말을 인용한 적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생각하기보다 차라리 죽기를 원한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그렇게 했고 금융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이게 실험으로 된 게 있잖아요. 빈 방에 전기 충격기 놓으면은 거기 앉아서 명상을 할 수도 있고 팔굽혀펴기를 할 수도 있는데 사람은 여러분 가만히 있는 거를 못해요. 그러니까 고립을 못해요. 그래서 자기한테 전기 충격을 줘요. 왜냐면 생각 안 해도 되니까. 아니 버틀란트 러셀 1950년에 노벨 문학상 받았다고 어떤 분이 댓글로 적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예요? 2단계 배웠죠? 유기적 고립, 적극적 공부 반성, 그다음에 강력한 실천. 그 다음에 다시 유기적 고립이에요. 요 순환이에요, 계속. 왜냐면 강력한 실천하면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고립시킨 다음에 공부로 바로 넘어가야 돼요. 또 실천. 요걸 이제 선순환 시스템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실천은 뭐예요, 여러분? 워런 버핏이 자기가 아마존 살 기회도 있었어. 아마존 살 기회는 어느 정도였냐면은 초기에 아마존의 채권자였어요. 채권자. 아마존한테 돈을 꺼준 사람이 워런 버핏이었는데 그거를 그냥 이자를 받고 꺼준 게 아니라 그걸 만약에 주식으로 갖고 있었으면은 그게 뭐 4천억, 5천억 꺼졌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게 아마 70조, 80조 이랬을 거예요. 워런 버핏이 했던 투자 중에 그게 1등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안 한 거 내가 멍청이었다. 그러니까 찰리 먼거가 그래요. 그거는 여기 나오네. 스스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구글을 사지 않은 거는 진짜 멍청이었다. 얼마나 뼈저린 반성을 합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전 세계 최고의 구루라서 모든 사람이 인정한 사람들이고 버크셔 해서웨이는
S&P보다 진짜 말도 안 되는 퍼포먼스를 보여줬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멍청해요. 이 사람들이 멍청하면 여러분 우리는 뭐라 그래야 되지? 유기체로 인정도 못 받아요. 무기물로 가야 돼요 우리는요. 그래서 애플을 매수한 걸 뭐라 그랬어요? 어느 정도로 해요? 애플에 투자한 것은 단순히 투자가 아니라 우리의 속죄라고. 어텀먼트라고. 어텀먼트. 그러니까 이 정도로. 왜냐하면 여러분 애플이 이 정도 올랐을 때 이 정도에서 투자했거든요. 누가 봐도 많이 올랐을 때 투자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올랐죠. 이렇게 올랐죠. 그 다음에 최근에 이렇게 떨어졌죠. 근데 그 사이에 아직도 많이 갖고 있는데 많이 팔았어요. 이익을 엄청 남긴 다음에 팔았어요. 그래서 지금 버크셔 해서웨이는 버크셔 해서웨이 창립 이래로 가장 많은 현금을, 말도 안 되는 수준의 현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채권으로도 갖고 있고 그러겠죠. 주식을 살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네는 뭐요? 이 책을 읽어보면은 그러니까 진짜 집중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되는데 만족스러운 회사가 없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자, 3단계 배웠죠? 유기적 고립, 적극적 공부, 그리고 반성, 강력한 실천이에요. 이것만 돌아가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일기를 쓰시던 PDS를 쓰시던 이거에 카테고리에 해당이 되는 게 뭐가 있나 한번 보세요. 운동도 좋고요. 뭐 다 좋아요. 여기 어떻게 뭐 운동하는 건 강력한 실천이 되겠죠? 그다음에 그 운동을 내가 제대로 하는 건가? 운동을 제대로 하는 건가? 여러 가지를 운동 자체는 또 유기적 고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컨티가 머리에서 떠오르는 순간 끝났는데 그냥 여러분 직접 읽으셔야 돼요. 직접 읽으면서 제 생각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한 분들은 0, 특강만 본 분들은 요 정도 발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책만 본 분들은 요 정도 발전이 있어요. 특강까지 본 분들은 이런 발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특강만 본 사람이랑 책이랑 본 사람 제가 볼 때 10배 이상 차이 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요 세 권은 진짜 뭐 애매한 책 보지 마시고 나는 진짜 경제 공부를 하고 싶고 돈 공부를 하고 싶다. 투자는 이걸로 끝났고요. 그다음에 거시경제는 이걸로 끝났고요. 대한민국은 이걸로 끝났어요. 진짜 이거 보셔야 돼요. 오늘 제목은 10억을 책에 쓰고 뼈저리게 깨달은 점. 이거는 진짜 저라서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이야기인데 일단 여러분 워런 버핏 웨이는 제 인생 책이고요. 통찰력 1위, 완성도 1위, 몰입도 1위, 실용성 1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정말 좋은 책이 있으면은 예고를 이렇게 페이스북에서 해드려요. 대작 예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 달 전에 포스팅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 게시물에 어떤 댓글이 달렸냐면은 건우이님께서 그러니까 저희 책을 오랫동안 읽으신 분이에요. 이런 거는 도대체 어떻게 발굴하시는지 신기하네요. 항상 잘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를 어떻게 발굴하냐? 돈을 진짜 많이 써야 됩니다. 저희 회사가 여러분 작년에 이 회사 저 회사 다 합치면 적자가 한 마이너스 20억 정도 되거든요. 진짜 가슴 아프죠. 현실이니까 정말로 20억이 사라진 거니까요. 그렇죠? 저 적자 중에서 가장 큰 진짜 요소가 뭐냐면은 책이에요. 책. 저희가 작년에 책에 진짜 책 때문에 손해본 돈이 10억이 넘어요. 이것저것 다 합치면. 그래서 책을 정말로 좋은 책을 선별하는 노하우는 냉정하게 우리나라에서 고 대표님보다 진짜 좋은 사람이 있을까? 뎁스도 깊고 그게 어려워. 제가 진짜 10억을 써보면서 고 대표님이랑 이게 말장난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쵸? 10억은 아직도 엄청나게 큰 돈이죠. 진짜 생각하면은 제가 작년에 이게 책 때문에 적자 난 거 생각하면은 가야 할 길이었지만 현실은 괴롭거든요. 지금도 막 온몸에 반응이 와요. 진짜 그 마이너스만 생각을 하면은. 근데 10억을 써보면서 깨달은 거는 깊이도 있으면서 대중성까지 있는 책은 정말로 찾기가 어려워요. 보통 깊이가 있는 책들은 어려워서 대중성이 잘 없어요. 근데 진짜 100에 한 권씩 나오거든요. 그런 책이 이런 책들이에요. 본론으로 가보면은 여러분 이 워런 버핏 웨이를 이 추천사가 3개가 있거든요. 좀 충격적이에요. 이 책이 추천사를 쓴 사람이 살아있는 전설 피터 린치와 하워드 막스예요. 나는 진짜 말하면서도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 이 책의 추천사를 써준 사람이 피터 린치랑 하워드 막스라고요. 그래서 오늘 같이 공부해볼 부분이
그 피터 린치의 추천사 부분이에요. 같이 공부해 볼게요. 워런 버핏의 성품에 관해서 사람들은 상당히 일관된 반응을 보였다. 버핏은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살고 있다.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을 사랑한다. 저는 이게 여러분 그냥 읽으면 그냥 이렇게 슥 지나가거든요. 여러분은 여러분 삶에 만족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사랑하고 계신가요? 저는 워런 버핏이 부자가 아니었어도 이런 삶을 살기 때문에 그냥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을 상대하고 엄청난 분량의 연갑 및 분기 보고서를 보고 수많은 신문과 정기간행물, 책 등을 읽는 거죠. 투자자로서는 강단, 인내, 유연성, 용기, 자신감, 결단력을 가지고 있다. 언제나 위험을 없애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투자처를 찾는다. 이게 제가 별표까지 쳐놨잖아요. 이게 여러분 뭐냐면은 안티프레질이에요. 제가 한번 특집으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안티프레질의 3가지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그러니까 그거예요. 안티프레질의 속성이라는 게 있고 안티프레질의 구조라는 게 있는데 안티프레질 구조는 뭐냐면은 하단은 최대한 막고 상단을 많이 여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이 왔을 때 내가 보험 비용은 이 정도는 감당하겠다. 이 정도의 보험 비용을 감당 못하는데 상단을 여는 거는 거짓말이고 그거는 투기예요. 투기. 그래서 언제나 위험을 심지어 없앨 각오를 해. 제가 그래서 이거 특강이니까 사례로 하나 갖고 왔거든요. 요거는 여러분 제가 챗GPT로 조사를 해온 겁니다. 챗GPT로. 그러니까 워런 버핏이 얼마나 진짜 대단한 사람이냐면은 그러니까 일본 요 5대 종합상사에 투자를 많이 했어요. 요런 상사들이 있대요. 근데 여기 배당 수익률이 5%예요. 배당 수익률이 5%입니다. 1년에 그러니까 5%씩 받는 거죠, 돈을. 투자한 만큼. 그러니까 시가총액 기준으로 받겠죠. 그렇죠? 근데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가 기준으로 받겠죠. 근데 이걸 어떻게 투자했냐면은 자기 돈을 투자한 게 아니야. 왜? 언제나 위험을 없애거나 최소화할 확률. 위험을 없애려고 뭘 했냐면은 일본이 금리가 낮으니까 채권을 팔아갖고 자금을 조달했는데 그 채권에 이자를 줘야 되는 거. 자기가 이제 채권을 판 거니까 0.5%. 그러니까 워렌 버핏은 자기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위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위험은 뭐예요? 위험이 없는 건 아니에요. 1% 있어요. 뭐냐면은 요 배당이 0.5% 이하보다 떨어지면은 위험한 거죠. 근데 그 가능성은 사실상 0이겠죠. 그 다음에 이 말이 중요해요. 이거는 책이 아니라 이거는 챗GPT가 알려준 건데 버핏은 이러한 투자를 단기적 수익 추구가 아닌 이 책이랑 완전히 일맥상통하는 얘기예요. 장기적 파트너십의 구축의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파트너십 구축. 여러분 이 진짜 워렌 버핏 외에는 다 읽어보셔야 돼요. 이 책은 진짜 안 읽어보면 큰일 나. 진짜 큰일 나요. 그래서 이 종합상사들을 작은 버크셔로 비유하며 50년 이상 보유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대요. 이거 투자를 하면서. 진짜 이게 제가 왜 이 워렌 버핏 웨이를 진짜 좋아하냐면은 그냥 책 자체가 그러니까 안티프레질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저는 그 책보다 안티프레질이 뭔지 더 잘 설명해 주는 게 저는 워렌 버핏 웨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안티프레질 몰라도 돼. 여러분이 나는 워런 버핏처럼 살겠다. 그러면 그게 안티프레질 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거 괜히 미쳤다고 막 인생 특강이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나는 이 능력이 간단한 수학 계산을 좋아하는 성향, 브릿지 게임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몰두, 그리고 보험 및 재보험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위험을 감수하고 수용했던 오랜 경험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그는 또 나와 그 얘기가. 피터 린치가 추천서를 써준 건데 계속 그 얘기예요. 계속 워렌 버핏은 안티프레질하다. 워렌 버핏은 안티프레질하다. 난 이걸 진짜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독서 토론으로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 진짜. 그는 손실 가능성이 낮고 하단은 막혔고 보상이 큰 투자에는 위험을 기꺼이 감수한다. 왜? 여기 핵심이 뭐냐면은 손실 가능을 떠안을 수 있는 능력이에요. 버핏은 자신의 실수와 실패를 열거하며 사과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말 투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에 사과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실패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제가 아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제 잘못이. 지가 잘못 안 했는데 가식적으로 말하거든요. 아니에요. 나는 이런 실수를 했고 이건 내 실패하고 그냥 냉담하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그냥 농담거리로 즐겨. 그거는 사과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대한민국에 이런 문화가 필요해요. 동료들을 객관적인 말로 칭찬한다. 이게 그냥 진짜로 이렇게 사탕발림 같은 소리가 아니라 객관적인 말로 칭찬한다. 워런 버핏은 사업을 깊이 연구하는 뛰어난 학생이자 청취자이며 기업이나 복합한 문제의 핵심을 요소를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줄 안다.
이 덕분에 그는 단 2분 만에 투자를 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리기도 하며 며칠간 만의 연구만으로도 대규모 매수를 결정하기도 한다. 그는 항상 준비가 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저는 원래 이 명언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연례보고서에서 노아는 성경에 나오는 노아는 비가 오기 전부터 방주를 짓고 있었다. 비가 오니까 방주를 진 게 아니죠. 철학에서 기인한다. 항상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경영자로서 회사의 부서장이나 최고 경영자에게 전화를 거는 일은 거의 없지만 왜? 100% 자회사들이 많으니까. 자기가 거기 오너니까 진짜 주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한테 그냥 막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시콜콜 안 하고 오히려 그들이 전화하길 기다려요. 그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에게 전화를 걸어 무언가를 보고하거나 조언을 구하는 건 기쁘게 여긴다. 버핏은 주식에 투자하거나 기업 전체를 인수한 뒤에는 격려이자 의견을 나누는 상대가 된다. 그냥 최고야. 굿 리스너가 된대요. 도와주면서 굿 리스너가 된대요. 버핏은 야구 경영에 비유해 4할 타자에게 스윙, 그러니까 4할 타자의 스윙 가르쳐주는 사람은 정신 나간 거죠. 4할은 사실 나올 수 있는 타율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면 안 되는데 대한민국 어떻죠? 4할 타자에도 지적질하는 게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이에요. 국가대표한테도 역도 드는 자세 지적질하는 게 댓글로 그게 대한민국이에요. 뭐 미국도 그런 거 있겠죠. 근데 버핏은 뭐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워런 버핏의 학습과 적응 의지를 볼 수 있는 두 가지 예가 있다. 바로 대중연설과 컴퓨터 사용이다. 1950년, 지금으로부터 75년 전. 버핏은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1950년이고 저희 아버지가 55년생이니까 1950년이면 저희 아버지 태어나기 전이에요. 버핏은 $100. 이때 14만 원이면 지금 돈 한 뭐 몇백에서 몇천만 원 할 거예요. 그렇죠? 주고 데일 카네기 수업에 등록했는데 자, 이제 보세요. 뭐 자기 개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욕하는 사람 유튜브에 꽤 있거든요. 워렌 버핏한테도 가서 한번 해보세요. 1950년대 버핏은 $100를 주고 데일 카네기 수업을 등록했는데 연설을 하는 동안 무릎을 떨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릎을 떨면서도 연설을 할 수 있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추천사만 읽는데도 배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는 왜 버크셔 회서이에서 진짜 이제는 이제 CEO에서 이번 주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안 나오시겠지만 아마 고문으로 나올 수는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는 버크셔 회서이의 연례 주주총회에서 2,000명이 넘는 청중을 두고 찰리먼과 무대에 앉아 메모 없이 강연하고 질문에 답변한다. 대한민국이 이럴 수 있는 기업인이 몇이나 있을까요? 저는 되게 그래도 고무적으로 보는 게 요번에 네이버가 주총을 되게 열심히 했대요. 질문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답변을 했대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전 네이버 주주이기도 하고 되게 높게 봐요. 되게 높게 봐요. 근데 워런 버핏 관점에서 네이버는 어떻냐? 제가 그건 나중에 머니맵에서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연설 방식은 윌 로저스, 벤자민 그레이엄, 킹 솔로몬, 필립 피셔, 데이비드 레터맨, 빌리 크리스털을 만족시킬 만큼 인상적이다. 그는 또한 브릿지 게임을 더 많이 즐기기 위해 1994년 초 컴퓨터 사용법을 배워. 이게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은 60인데 그때 컴퓨터가 그렇게 엄청 1900년대니까 쓰는 사람만 컴퓨터 쓸 때거든요. 1900년이면은 제가 초등학생이니까 컴퓨터가 없었네. 제가 중학교 때 컴퓨터 처음 샀거든요. 이때는 컴퓨터 학원이라는 게 있었어. 그래서 막 그거 막 킹콩이 건물 부시는 게임하고 그럴 때 그때도 할아버지인데 컴퓨터를 사서 배웠다는 거예요. 전국에 있는 사람들과 게임하는 네트워크에 접속했다. 게임하려고. 그리고 머지않아 그가 오늘날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수백 개의 데이터 검색과 기업 정보 서비스를 투자 조사에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워런 버핏은 사업의 내재 가치를 판단하고 가격을 공정하거나 저렴하게 지불하는 게 투자의 핵심 요소라고 강조한다. 그걸 가르쳐주는 책이 워런 버핏 웨이예요. 그는 1988년과 89년에 코카콜라 주식을 $10억, 이때 당시 1점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상 매입했는데 6년 전에 비해 5배, 60년 전에 5배, 500배 오른 가격이었다. 이거 여러분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자, 코카콜라를 워런 버핏이 처음 산 게 1조 원어치를 사고 샀는데 6년 전에 비해 이미 5배나 올랐어. 우리 같으면 사야 안 사. 전 못 사요. 전 못 삽니다. 60년 전에 500배면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이런 거 사나요? 웬만해서 안 삽니다. 안 사요. 못 삽니다. 저는 못 사요. 어쨌든. 근데 그는 3년 만에 투자금을 4배로 만들었고 다음 5년, 10년, 20년 동안 코카콜라를 더 많은 돈을 벌 계획을 세웠다. 그러면서 가이코 주식도 매입하거든요. 근데 당시 상황이 어땠냐? $62에서 이거 폭망해서 그냥 부도나기 직전. 근데 영원히 되리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었는데 워런 버핏은 가이코를 그때 샀고 결국에 100% 자회사로 만들어요. 100%. 완전 인수해서 비상장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좀 디테일 갖고 왔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이 듀얼 브레인이 진짜 여러분 듀얼 브레인 꼭 읽어보셔야 돼요. 이거 진짜 안 읽어보면은 진짜 후회하신다니까. 진짜 저는 이렇게 잘 써요.
코카콜라를 여러분, 저는 이걸 보고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 챗GPT가 저한테 할루시네이션을 준 줄 알았어요. 자, 워런 버핏이 코카콜라에 다 쓰는데 한 2조 쓴 거예요. 지금 돈은 한 2, 3조 쓴 거예요. 총 자기네 지분 사는데. 근데 그게 지금 가치가 얼마나 됐냐? 250억 달러 됐으니까 20배 정도 오른 거예요. 이것만 해도 여러분 성공한 투자잖아요. 아무리 88년 전부터 사서 모으기 시작했더라도 20배 올랐으면 저는 성공한 투자라고 보거든요. 근데 진짜 충격적인 거 알려드릴게요. 이게 나는 진짜 이게 계속 이거 확인하느라고 왜냐면 오류인 줄 알았다니까요. 이게 안 맞는 거야. 13억 달러를 주고 산 주식을 지금 배당을 얼마 받고 있냐? 7억 달러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뭐 이미 예전부터 해서 그런 거지만 그럼 우리도 하면 되는 거잖아요. 20년, 30년 뒤를 보고 그렇죠? 20년 뒤만 보고 해도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요. 이미 배당으로 매년 거의 투자한 돈의 수준의 배당을 받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요거는 따로 물어봤어요. 러프하게라도 지금까지 배당 얼마 받았는지 계산해 줄 수 있어? 그러니까 13억 달러를 투자했잖아요. 주식은 당연히 지금도 들고 있는 거고 120억 달러를 배당으로만 투자금의 9배 금액을 회수했어. 뭐? 이게 여러분 뭐 IT 줍니까? 이게 바이오 줍니까? 코카콜라예요. 코카콜라 모르는 사람 전 세계에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를 뭐 그러니까 뭐냐, 이거를 뭐 100% 인수한 것도 아니고 워렌 버핏의 초기 스타일이 100% 인수인데 그냥 그렇게 해서 진짜 이 사람이 전설이구나. 그다음에 가이코라는 주식은 부도나기 직전이었죠. 영원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초기에 51% 사고 나머지 49% 그러니까 총 한 23억 달러 썼대요. 총 한 27억 달러 정도 쓴 거죠. 총 이거 100% 자기 회사 만드는데 27억 달러 정도 쓴 거예요. 근데 2024년 세전 보험 인수 수익이 뭐냐면은 그거래요. 보험료 받은 거랑 보험료 지급한 거랑 뺀 차익을 그걸 보험 인수 수익이라고 그런대요. 이건 나는 진짜 몇 번을 쳐봤어요. 이 숫자가 잘못됐겠지? 뭔가 앞뒤가 안 맞지 않나? 제가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워런 버핏, 그러니까 버크셔 회의의 완전 자회사예요. 해서웨이에. 버크셔 해서웨이 완전 자회사예요. 왜냐면 100%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총 인수 비용보다 2024년 영업이익이 3배가 높아요. 그래서 유독 높았대요, 실적이. 그래서 워런 버핏이 뭐라 그랬냐면은 그 주총에서 오래된 보석이 다시 빛났다. 책을 많이 읽으셔서 진짜 묘사가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진짜. 응? 제가 이거 보면서 진짜 그냥 너무 좋아요. 그다음에 여러분 이 책을 보시면은 제가 이건 영상으로도 찍어드릴 텐데 워런 버핏이 여러분 대놓고 종목 추천한 거 아세요? 그냥 너가 똑똑하면 네 마음대로 사면 되는데 너가 만약에 안 똑똑하면은 나만큼 똑똑하지 않으면은 이 종목만 사라고 추천을 대놓고 했고 그 얘기가 여기 나오고 제가 영상으로도 찍어드릴 건데 그걸 영상으로만 보시면 안 되고 결국엔 똑같은 결론에 도달하더라도 과정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무념무상으로 그거를 살 수가 있고 과정을 알아야 딴 거에 흔들리지 않고 더 내 진짜 금 같은 시간을 더 내 형상성을 높이는 데 투자해서 진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진짜 여러분 미친 책입니다. 그래서 워런 버핏 웨이, 벤 버냉키의 21세기 통화정책, 대한민국 돈의 역사 요 3권은 꼭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요거는 여러분들이 진짜 독서 모임 만들어서 읽어보셔야 돼요. 제가 이 부분을 실제로 워런 버핏 웨이를 읽을 때 읽고 나서 고 대표님한테 제가 그때 아마 먼저 읽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형 미쳤어. 그러면서 제가 그 밑줄 친 부분을 읽어주는데 고 대표님이 나 진짜 미쳤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원서를 다시 보는데도 그 감동이 아직도 진짜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부자의 사고방식인데 부제가 워런 버핏의 애플 스토리예요. 이거는 진짜 이게 개정판이라서 이 워런 버핏 웨이에 완전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거든요. 진짜 너무 좋습니다. 내용이. 너무 훌륭한 책. 진짜 완벽한 책. 여기서부터 다 읽어야 되거든요. 2쪽 읽어야 되는데 자, 제가 첫 번째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고급 정보. 이거 고급 정보인데 여러분 고급 정보가 있으면은 우리가 투자를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100% 아니다에 진짜 그러니까 100%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그 고급 정보가 있으면은 무조건이라는 전제가 붙으면은 저는 그거는 100% 그럴 수 없다. 그냥 어쩌면은 잘 될 수도 있겠지만 왜냐면은 제가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야 돼요. 이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냥 혼자 읽으셨으면 이거 놓치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래도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경험치가 있잖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버핏은 아마존이 상장한 직후 제프 베이조스를 만났다. 참, 그러니까 거인과 거인의 만남이죠. 2003년 당시 너무 흥미진진해. 버크셔 해서웨이는 4억 5,900만 달러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뭐 7천억 된다고 보시면 되시겠죠. 규모의 아마존의 채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이제 뭐죠? 그 다시 원금 갚으면은 다시 회수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무렵 버핏이 인터넷을 통해 구매한 것은 단 3가지였다. 월스트리트 저널 구독, 온라인 브릿지 게임, 그리고 아마존에서 책을 사는 것이었다. 뭐 독서 광인 건 다 아니까, 그렇죠? 버핏은 당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아마존이 150파운드가 될지 300파운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들이 절대 거식증 상태라는 것은 아니다. 그냥 진짜 배고프다는 거죠. 더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는 이어서 베이조스는 우리가 눈앞에 쉽게 볼 수 있는 단순한 사업을, 즉 채판매를 새로운 기술과 결합해 단 몇 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큰 브랜드 중 하나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했다. 자, 여러분, 버핏은 제프 베조스랑 가까운 관계였어요. 심지어 그 회사에 돈도 꿔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거를 만약에 주식으로 갖고 있었죠? 그 다음에 지금까지 들고 있었죠? 제가 대충 따져보니까 70조 정도 되겠더라고요. 70조. 그냥 100배. 100배에서 200배 잡아야 되거든요. 100배에서 200배가 올랐어요. 100배에서 200배. 근데 워런 버핏이 아마존 주식 샀나요? 안 샀어요. 제프 베조스를 누구보다 잘 알아. 이거는 고급 정보가 아니라 창업자한테 돈을 꿔줬다니까요. 채권자 채무자의 관계였어요. 근데도 워런 버핏은 아마존을 사지 않았어요. 15년이 지난 후에도 버핏은 여전히 베이조스를 극찬했다. 세계의 최대 기업을 무에서 창조해낸다는 것은 올림픽급 업적이다. 버핏은 베이조스를 일을 2번이나 해냈다고 평가했다. 처음에는 온라인 소매업으로 그 후에는 아마존 웹 서비스를 통해서, 이때 이미 인정을 하고 있어. 이때 사도 10배일 거예요. 아마존 웹 서비스는 개인 기업 정부가 사용량 기반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세계 최대의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이다. 버핏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항상 제프를 존경해왔다. 난 진짜 워런 버핏이 너무 멋있어. 하지만 이게 진짜 욕할 뻔했어. 지금 잘 참았어. 너무 대단해서. 하지만 아마존 주식을 사지 않은 것은 내가 바보였기 때문이다. 이걸 인정한 거예요. 여기 따옴표 쳤으니까 인용한 거거든요. 말을 그대로. 내가 stupid해서 I didn't buy that stock인 거예요. 진짜 내가 I'm so stupid해요. 진짜, 그렇죠? I was so stupid겠죠, 그렇죠? 그가 특별한 인물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책 판매에서 시작해 이렇게까지 성장할 줄은 몰랐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은 사람만 보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베팅을 막 몇백억 몇천억씩 하는 거예요. 그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놀라운 방식으로 실행에 옮겼다. 그러면서 이제 영혼의 파트너인 찰리 먼거도 한마디 더 해요. 찰리 먼거는 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조금 나이가 많고 더 나이가 많고 그들만큼 유연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거는 여러분 근데 아니에요. 이들은 겸손해서 그런 거지. 여러분, 이 책 진짜 꼭 읽어보셔야 되는 게, 여기 이제 애플 얘기가 진짜 많이 나서 제가 또 추가적으로 소개를 해드릴 건데, 이 애플 사게 되는 과정이 진짜 예술이에요. 예술입니다. 그냥 뭐 사람들이 그래요. 여기 뭐라고, 제가 나중에 그걸 소개해드릴지 안 소개해드릴지 모르는데 지금 제 머릿속에 다 남아있는데, 이 500쪽짜리 책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워런 버핏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잘 아는 거 아니면 투자를 안 한다. 여러분, 워런 버핏이 애플을 몰랐을 것 같아요? 애플은 굉장히 간단한 사업 모델을 갖고 있어요. 알았어요. 근데 투자를 못한 이유를 정말 구구절절하게 설명해주고, 그런 걸 보고 나니까 야, 미쳤다. 진짜 이 산업의 경제적 구조를 이해한다는 게 이 정도 수준이구나. 진짜 예술이에요. 그 로직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에 관심 없으셔도 전 세계 최고의 구루의 로직을 배워야 돼요. 논리를. 그다음에 여러분, 찰리 먼거 천재예요. 이분 또 변호사 출신이에요. 버핏은 이 말에 자신과 먼거가 존 로펠러와 앤드류 카네기 같은 20세기 최고의 산업가이자 역사상 가장 부유한 인물들을 연구하며 성장했다고 덧붙였다.
아마 버핏과 멍건은 자본을 거의 투입하지 않고도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하며 1조 달러의 규모의 기업을 셀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같은 자리에서 멍건은 아마존 주식을 사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뭐예요? 버핏은 나는 진짜 내가 바보였고 I was so stupid였어요. 근데 멍건은 안 그런 거예요. 솔직히 나는 인생에서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고 생각해 라고 멍건은 그렇게 말한 거예요. 둘이 사실 영혼의 파트너라서 거의 똑같이 말하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하지만 구글을 사지 않은 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었다. extremely stupid.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미 울트라 슈퍼 초부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보다도 훨씬 반성적인 사고를 갖고 있어서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어디서 소개했었죠? 일치월장에 소개했던 얘기예요. 하지만 구글을 사지 않은 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었다고 솔직히 인정해요. 이게 이유가 있어. 이걸 다 읽어봐서 로직을 이해하셔야 돼요. 구글은 2004년 주당 85달러에 상장되었으며 현재 시가총액 1조 달러가 넘는 세계 최대 기업 중에 하나로 성장했다. 버핏과 멍건은 수년 동안 자신들이 소유한 가이코, 이게 가이코가 중개인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뭐랄까 사람들이 가져가는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보험료가 더 싸려고 마진이 더 컸던 거거든요. 얘네는 그 대신 광고를 하는 건데 가이코가 잘 나가는 이유는 광고고 그 광고를 구글에다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가이코가 좋으면 구글도 똑같이 좋다는 걸 인식을 할 수 있었다는데 그 로직이 거기까지 못 도달했다는 거예요. 왜? I was so stupid해서. 소비자들이 구글 검색어를 통해 가이코 보험을 알아보는 과정을 지켜봤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 의리는 그저 손을 놓고 있었다. 멍건은 이렇게 말하며 이를 버핏이 자주 언급하는 누락의 오류로 한 사례로 표현했다. 그러면서 제가 여기 밑줄 그어놨잖아요. 저는 지금 또 소름 돋았는데 진짜 어떻게 그러니까 이분들이 독서를 많이 하셔서 한마디 한마디가 되게 주옥 같은데 그리고 나서 그는 덧붙였다. 어쩌면 애플에 투자한 것은 우리의 속죄일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나를 멍청하다 그런 거는 말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뼛속까지 잘못을 뉘우쳤기 때문에 그 속죄의 의미로 한 게 애플은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애플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진짜 여러분 이거 특강이잖아요. 제가 이거 밑줄 친 부분은 원서로 다 읽었고 진짜 자신 있게 특강을 찍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단어를 알았어요. atonement. Maybe Apple is our atonement. 뭐죠? 속죄예요, 속죄.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속죄인데 그거예요. 이게 사실 종교적 단어예요. 크리스티안 티올로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화합이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말씀드린 거. 제가 그래서 종교적으로 해석이 틀릴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통한 인간과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됨이죠. 그러니까 여기 진짜로 제대로 해석하면 뭐예요? 비유적으로 표현하면은 그러니까 애플과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그냥 단순 반성, regret 이런 게 아니라 어톤먼트라는 단어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신중한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정말로 제가 이거를 그래서 딱 읽고 나서 제가 이렇게 요약한 적이 잘 없거든요. 뒷장이 나오는데 여러분 근데 저게 얼마나 대단한 용기냐면은 돌이켜보면 쉬운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보여드릴까요? 2016년에 처음으로 여러분 제가 준비 다 해왔어요. 애플을 주식을 산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래프가 여기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가 안 나져 보이는데 만약에 이걸 따로 그릴 수가 없더라고요. 이걸 만약에 따로 빼고 그리면은 이 부분을 이렇게 손으로 바보같이 가릴 뻔했네. 이 부분을 빼고 그리면은 이게 어떻게 보이냐면은 이렇게 보일 거예요. 이미 엄청 오른 상태예요. 그래서 애플 이때 산 사람 부럽다 막 이런 시점이에요. 엄청 이미 올랐어요. 이미. 그래서 이쯤이면 애플이 막 시가총액 전 세계 1인에 만에 막 이랬을 거예요. 막 전 세계 1인에 만에 그런데 여러분 많이 이미 올랐잖아요. 그렇죠? 이미 많이 올랐다고요. 그럼 여기에서 투자를 하는 게 쉬울까요? 근데 뭐예요? 속죄인데 그냥 이거는 진짜 좀 거칠게 말하면 대가리 받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를 회개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아마존도 놓쳤고 나는 제프 베조스한테 돈도 꺼줬던 사람인데 우리가 가이코가 그 누구한테 누구보다도 구글에 돈을 광고비를 많이 지불하고 우리의 모든 고객이 우리의 메인 회사가
모든 고객이 구글을 통해서 오는데 우리가 이걸 주식을 안 샀다고? 나는 죄인이구나. 여러분 진짜 재밌죠 오늘. 제가 준비하면서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줄 요약을 잘 해본 적이 기억이 안 나요 최근에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부자 되고 싶으면 딱 한 가지, 뼛속까지 반성 그리고 실행이에요. 실행만 하면은 그냥 적당한 부자, 그냥 찐 부자 되고 싶으면 여기서 찐 부자라는 건 마음의 부자도 됩니다. 왜? 인생에서 여러분 성공이라는 거는 단순히 경제적 성공만 있는 게 아니라 목표를 달성한 거는 여러분 경제적 성공보다 더 뛰어난 거예요. 돈은 따라오는 거죠. 그렇죠? 그럼 내가 정말로 위대한 업적을 이루고 싶으면 뭐예요? 뼛속까지 반성. 그 실행이 내가 내 목표와의 하나됨이어야 돼요. 아, 퓨처 셀프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네. 그렇죠? 뼛속까지 반성 그리고 실행이에요. 자, 그럼 우리한테 여러분 되물어봐야 돼요. 우리 살면서 반성은 과연 하나요? 실행은 없다고 쳐요. 왜냐면 실행이 어려우니까. 반성은 하나요? 제가 볼 때 인생에서 사람들 다 잘 되고 싶어 하는데 90%의 사람은 반성 1년 동안 한 번도 안 할 것 같은데요. 저는 고 대표님이랑 자주 하거든요. 이건 우리가 멍청해서 그렇다고. 우리가 그때 아무것도 몰랐다고. 저랑 요즘에 고 대표님이랑 자주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이걸 10년 만에 깨닫다니. 우리가 똑똑한 줄 알았는데 이거 깨닫는데 10년이 걸렸네.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면서 악착 같은 실행. 어떤 정도의 어톤먼트의 실행. 진짜 번역도 잘 됐어. 번역도 잘 됐어. 어쩌면 애플에 투자한 것은 우리의 속죄일지도 모른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권, 이 명저 시리즈, 이 돈 공부 시리즈는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너무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는 책이고, 책 추천 대회 나가도 요 세 개 정도 갖고 나가면은 제가 만약에 경영경제 부분에서는 1등 먹을 것 같은데요. 자, 서로 배틀 내는 거예요. 3개 갖고 갈 수 있어. 이거 3개 내면 내가 종합점수 제가 무조건 1등 할 것 같은데요. 그냥 저는 여러분들이랑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준의 명절을, 왜냐면은 여러분이 저보다 더 뛰어나셔서 더 깊게 보시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다르게 본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온라인에서 오순도순 모여서 댓글도 써가면서, 아, 나도 거기 읽었는데, 나는 거기 읽을 때 그거 못 느꼈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너무 좋아요, 진짜. 그냥 행복합니다. 그냥 제가 보이시죠? 제가 행복한 게. 그렇죠? 그래서 진짜 여러분, 워렌 버핏 얘기는 제가 드릴 얘기가 너무 많아요. 오늘은 여러분 그 어떤 시간보다도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각 잡고 안티프레지를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완벽하게. 그래서 오늘 제목은 여러분 15,000일 동안 딱 12번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복잡계에서 안티프레질 전략을 가져가서 벌어진 일이에요. 이건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워런 버핏 웨이를, 진짜 이 책을 그냥 뭐라 그럴까, 사랑하는 걸 넘어서, 이거는 진짜 인생책 1위거든요 저한테. 그냥 사랑 이상의 감정이에요 이 책은. 왜냐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 진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통틀어서 유튜브에서 복잡계랑 안티프레지를 누구보다 많이 말했거든요. 근데 우리 워런 버핏 선생님은 진짜 살아있는 전설이잖아요. 누구보다 복잡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누구보다 완벽하게 안티프레질하게 전략을 구축하신 분이에요. 아, 진짜 말하면서도 이렇게 존경심이 올라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은 통찰력 1위, 완성도 1위, 몰입도 1위, 실용성 1위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한번 보셔야 돼요.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직 CEO직에서 내려오셨으니까 이제 자신의 투자의 시대는 끝난 거니까 결론이 났죠. 60년 동안 제가 챗GPT한테 정리해달라 그랬어요. 60년 동안 버크셔 해서웨이랑 S&P 투자 수익 좀 비교해줘. 여러분, 그러니까 나오잖아요. 워런 버핏 웨이 이 책에 나오잖아요. 그냥 무지성으로 S&P 투자하는 게 웬만한 전문 투자자보다 수익률이 높다. 아무것도 모르면은 제발 이걸 사라. 워런 버핏이 진짜 이건 몇 번을 말한 얘기예요. 60년 동안 뭐예요? 60년 동안 S&P에 여러분들이 꾸준히 투자를 했으면은 누적 수익률이 4만 %예요. 4만 %. 어마어마합니다. 4만 %.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버크셔 해서웨이는 읽기도 힘들어요. 550만 %.
S&P 투자도 어마어마한데 이거를 굳이 이거에 비례하게 그림으로 그리면 원이 이만해요. 미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안티프레질 같이 이제 진짜 중요한 걸 공부해 볼 건데 세 개로 구별을 했어요. 그러니까 안티프레질의 속성이 뭐죠? 그러니까 프레질의 반대말이에요. 안티가 프레질. 프레질은 뭐예요? 사전적 정의가 충격에 취약한. 그러면은 안티프레질은 뭐예요? 그 반대야겠죠. 충격에 강해지는이에요. 그래서 강철, 이렇게 단단한 이런 거는 안티프레질한 게 아니에요. 안티프레질 속성이 아니에요. 가장 완벽한 비유는 뭐예요? 성냥불이 이렇게 있는데 후 불면 어떻게 돼요? 후 꺼지죠. 모닥불이 있는데 여러분이 후 불면 어때요? 확 불타오르죠. 똑같은 불인데 안티프레질한 속성은 뭐예요? 충격에 강해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막상 그런 게 세상에서 좀 찾기가 쉽진 않아요. 모닥불, 그러니까 성냥 비유는 완벽한데 우리 일상에서 안티프레질하다는 건 뭘까? 그거를 알려면은 이 속성에서 넘어가서 구조랑 응용으로 가야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안티프레질을 얘기할 때 복잡계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뭐 충격이라는 걸 얘기하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냥 여러 가지 충격이 있어요. 삶에서 충격은 많습니다. 예상치 못한 충격이 있는데 이 복잡계에서 나오는 창발을 블랙스완이라 그러거든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생뚱맞게 나온 거예요. 이 충격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극소수는 여기에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부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거나 극소수는 부자가 되거나. 창발. 예를 들면 금융위기 같은 게 전형적인 유기적 시스템인 복잡계에서 나타나는 블랙스완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복잡계라는 시스템, 그러니까 유기적으로 뭔가 복잡하게 얽혀있지 않은 시스템은 그 통계의 분포가 몇 법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복잡계는 여러분 몇 법칙으로 나와요. 몇 법칙. 몇 법칙. 그래서 복잡계에서 여러분들이 안티프레질하게 전략을 짰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통계적으로 어떻게 말할 수가 있냐? 몇 법칙이라는 건 뭐예요? 상위 20%가 80%를 가져가는 거고 상위 1%가 50%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 나와요. 버핏 또한 40년, 이제 60년으로 하면은 조금 더 늘어날 텐데 옛날 인터뷰에서 나온 거는 버핏 또한 40년에 걸친 자신의 투자 경력에서 단 12건의 투자 결정이 성패를 갈랐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러니까 버핏이 투자를 많이 했어도 결국 버핏한테 아까 우리가 결과 봤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수익을 준 투자 종목들은 사실상 따져보면 몇 개 안 된다는 거예요. 몇 개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여러분, 자, 안티프레질하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프레질하게 행동을 하면은 어떤 충격이 왔을 때 여러분의 삶이 그냥 진짜 박살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정직하게 살았어. 정직하게 살면은 좀 손해 보는 것 같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건이 터진 거예요. 사건이 터졌어. 그래서 막 조사가 들어가고 까보니까 나만 투명하고 나만 잘못을 안 한 거야. 나만. 그럼 어때요? 신뢰가 글로 쫙 몰리고 회사면은 진급하고 여러분한테 다 의지하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 안티프레질인 거예요. 충격에 어떻게 되는가. 예를 들면 또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이 살면서 막 너무 힘든 일이야. 막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외부에서 블랙스완이 와서 내 삶을 덮쳤어. 아, 오늘 내용 진짜 좋다. 그래서 막 진짜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막 근데 안 죽었어. 이겨냈어. 그 경험치는 여러분 이제 다른 충격이 왔을 때 나는 내성이 생긴 거거든요.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야,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딴 사람들은 무너져요. 이거 경험치가 없기 때문에. 근데 나는 준비가 돼 있어. 왜? 시스템이 무너지면 어때요? 가격이 다 떨어집니다. 이게 나한테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티프레질이라는 거는 굉장히 철학적인 단어고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상당히 되게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도 계속 매일같이 고민을 해보고 사례를 생각해보고 나는 안티프레질한가, 고 대표님의 우리 회사는 안티프레질한가, 이 얘기를 매일같이 해요. 진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티프레질하게 투자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대표적인 안티프레질 전략 중에서 방어 전략 중에 하나가 뭐야? 자산 배분이에요. 자산 배분. 그 다음에 그걸 복리로 가져가면 어때요? 결국에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성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홍춘욱 박사님, 진짜 여러분이 대한민국 돈의 역사 이거 꼭 읽어보세요. 홍춘욱 박사님 같은 사람들 조언을 들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달러. 그러니까 달러로 이제 리스크 관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대한민국 망할 거라고. 대한민국은 뭐 5년 안에 10년 안에 망한다고. 그런 사람들은 말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달러로 바꾸면 돼요. 다 달러로 바꾸면 됩니다. 왜? 원화 가치 대비 그럼 달러는 진짜 막 말도 안 되게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분들 엄청나게 부자가 됩니다. 그냥 전액 다 달러로 바꿔야 돼요. 간단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떵떵거리고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티프레즈를 이해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안티프레질의 속성이 뭐였어요? 충격에 이게 더 박살이 날 건가? 충격이 강해질 건가? 그게 속성이에요. 그럼 구조가 뭐예요? 제가 말했죠. 하단을 막고 상단이 열려 있어야,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최소한 하단이 막혀 있어야 더 무너지지 않을 거고, 하단도 막혀 있고 상단도 막혀 있어. 그럼 충격이 왔어도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충격에 강해질 수가 없어요. 보통은 이게 많아요. 하단도 적당히 열려 있고 상단도 적당히 열려 있는 게 일반인의 삶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솔직히 말하면 바보 같은 삶은 뭐냐면은 하단은 많이 열고 상단이 닫혀 있는 삶. 근데 생각보다 이런 멍청이 같은 선택을 사람들이 너무 많이 해요. 그러니까 누가 돈 벌게 해주겠다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 독서가 뭐예요? 독서가 진짜 깡패인 게 하단은 뭐예요? 책 사는 돈이에요. 근데 심지어 이걸 내가 서점에서 읽었어. 서점에서 읽었어. 그럼 책 사는데 돈도 안 썼어. 근데 진짜 비싼 게 뭐예요? 여러분 시간이 비싼 걸 알아야 돼요. 시간이 비싼 걸. 내가 만약에 나는 돈을 진짜 내가 돈이 없어. 그럼 서점도 좋고 도서관도 좋아요. 근데 나는 시간이 더 소중해. 그럼 주문해서 집으로 받는 게 맞죠. 왜?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그게 왔다 갔다 하면 만약에 3시간을 썼어. 최저임금이 지금 10,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30,000원이면은 뭐 당장 그 일을 내가 어디서 못할지언정 3시간은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하단이 막히고 상단을 여는 거. 그래서 진짜 찐부자, 찐투자자 모든 전문가는 이게 하단이 얼마나 막혀있지 이걸 따져봐요. 이걸 따져봐요. 그 다음에 상단이 얼마나 열려있지. 그러니까 저랑 최근에 고 대표님이랑 이제 저희가 상상스퀘어가 투자를 했거든요. 몇 억을 투자를 했어요. 굉장히 빨리 결정을 했어요. 왜? 우리가 날리면은 뭐예요? 몇 억 날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하단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투자한 이유는 그걸 진짜 뭐 망설임 없이 투자했거든요. 우리는 이거를 상단을 지금 뭐 제가 볼 때 높으면 2,000배도 보고 있어요. 2,000배. 수출도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경쟁자가 없어요. 이 워런 버핏 웨이에 나온 얘기에 진짜 다 맞아떨어지는 사업 구조예요. 안정적이고 진짜로. 제가 그래서 그 투자 결정하고 고 대표님이랑 따로 회의하면서 형 진짜 워런 버핏 웨이 진짜 형 우리 영성 형이 보물이야 보물 이런 책을 다 사오고 제가 얼마나 고 대표님한테 감사하다고 진짜 말씀을 몇 번이나 드린지 몰라요. 그래서 뭐예요? 구조가 하단이 막히고 상단이 열려야 돼요.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여러분 이거는 안티프레질 실제로 책에 안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절대값을 씌워야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고 대표님이랑 맨날 하는 안전벨트를 차는 행위가 그게 안티프레질한 행동이거든요. 왜? 충격이 왔어. 사고가 난다는 건 충격이 왔잖아요. 그렇죠? 충격이 왔어. 그럼 뭐예요? 내가 죽음의 하단으로 맞고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충격이 강해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절대값을 붙였기 때문에 아까 상단이 막혔고 하단이 열렸지만 요거를 반대로 돌린 거기 때문에 절대값으로 안전벨트를 매는 게 귀찮아. 느낌이 안 좋아. 그래도 안전벨트를 매면 살 확률이 뭐 10배 올라가거든요. 뭐 제가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지만 몇 배 올라가요. 그래서 안티프레질하다. 제가 또 뭐 말씀드렸죠 예전에? 예를 들면은 택배 기사님들이 시간 아끼려고 이렇게 막 차 키 꼽아놓고 그다음에 문 열어놓고 배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제가 볼 때 뭐 5분 아낄 수도 있고 뭐 1분 아낄 수도 있고 10분 아낄 수도 있겠죠. 맞아요. 시간이 돈이니까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누가 그걸 들고 가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시스템을 믿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들고 갔는데 그게 만약에 뭐 50만 원짜리였어요. 그것 때문에 상단은 막혀 있는데 하단을 너무 많이 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택배 운전한다면은 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잠그거나 아니면 뭔가 시스템을 개발하겠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어떻게 그 말이 나오냐? 요거는 피터 린치가 한 말이고 요거는 빌 밀러가 한 말이에요. 워런 버핏은 뭐예요? 언제나 위험을 없애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투자처를 찾는다. 이게 뭐야? 하단은 막고 상단은 열겠다는 거예요. 하단을 막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하단을 막는 게. 그 다음에 여기도 또 나와. 이 책의 조언이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 책대로 했더라면은 가난하게 만들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공한 투자자는 어떤 형태로든 안티프레즈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로 이게 소름 돋는 거거든요. 하단은 막혔고 상단은 열렸다. 제가 그래서 유튜브 가끔 보면은 이 사람 안티프레즈를 좀 안 해? 이 사람 복잡계를 좀 안 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예전에 어떤 댓글로 어떤 분이 이 안티프레질에 대해서 이거 진짜 제대로 한번 써주신 적이 있거든요. 진짜 옛날에. 그러면 이제 댓글에 현자분이 나타나셨다. 왜냐면 진짜 이걸 제대로 이해한 분이 잘 없거든요. 이거를 제가 제 친한 친구가 이제 치과 의사인데 진짜 야 빵빵아 가명을 쓸게 철수야. 너 내가 진짜 안티프레질 알려주니까 이건 진짜 나한테 배워야 돼. 걔가 똑똑해요. 그래서 배운 다음에 걔가 스마트폰 배경화면을 아직까지도 안티프레질이라고 써놓고 다녀요. 이게 프레질한가? 안티프레질한가? 훌륭해요. 진짜 훌륭합니다. 진짜 이건 여러분 인생 가운이에요. 가운. 그 다음에 이거는 진짜 이건 고 대표님이 이건 옛날에 저한테 알려준 건데 응용. 그래서 속성과 구조를 알았어. 그러면은 조금 더 쉽게 우리 삶에서 어떻게 하는 게 안티프레질한 건가? 여러분이 시간에 초조해지죠? 왜냐면은 복리로 맛을 봐야 워런 버핏도 복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 이 책을 읽어봐야 돼. 진짜 여러분 이 책을 꼭 읽어봐야 돼요. 저울 얘기도 봐야 되고 진짜 꼭 읽어봐야 돼. 결국엔 복리예요. 복리. 복리가 없었으면은 워런 버핏도 이렇게 안 돼요. 그럼 복리라는 건 뭐예요? 시간이 내 편인 거야. 1년이라도 늘어나야 나한테 더 많이 갖다 주는 거거든요. 시간이 내 편이어야 돼. 근데 시간이 초조해. 불안해. 맨날 이게 빨리 올랐으면 좋겠어. 그거 프레질한 거예요. 프레질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이 길어지면은 리스크가 0에 수렴해야 되거든요. 0까지는 안 돼도 점점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 어떤 주식이든 그냥 많이 안 올라서 예를 들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를 여러분 시계열을 길게 늘려보면 많이 안 올라도 막 이렇게 되거든요. 무조건 돈 벌 기회가 있었어요. 무조건. 진짜 돈 벌 기회가 없은 적이 없었어요. 많이는 안 올랐어도. 근데 확 올라가는 주식을 쫓아가죠. 그럼 여러분 진짜 떨어질 일만 남아서 돈 벌 기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소문 쫓아다니면 안 돼요. 그래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유튜브예요. 유튜브 좋아요. 이게 왜 오른다? 그냥 수박 겉핥기식이 아니라 그 관련 기술, 그 관련 회사를 깊게 설명해주는 얘기를 듣는 건 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거의 대부분 수박 겉핥기식, 다른 외국 유튜버의 그냥 번역 수준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 분야 전문가 얘기 듣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요즘에 그 다음에 챗GPT한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떠먹여주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챗GPT한테 물어보세요. 궁금한 거 다 물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응용. 이거는 하워드 막스가 그러니까 여러분 소름 돋잖아요. 지금 제가 특강 구성을 뭐로 했어요? 추천사로만 했어요. 워런 버핏은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시간이 내 편이라는 거예요. 많은 투자자들이 언제나 좋은 투자 기회가 존재한다고 믿거나 자신이 언제든 훌륭한 투자처를 찾아낼 만큼 똑똑하다는 인상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워런 버핏은 오랜 기간 비활동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거리낌 없이 받아들인다. 그는 수많은 거래를 거절하며 이게 핵심이야. 진정으로 가치 있는 기회를 찾아올 때까지 기다린다. 그는 야구 역사상 최고의 타자 중 한 명인 테드 윌리엄스를 예로 들며 자신의 투자 철학을 설명한다. 마치 윌리엄스가 배트를 어깨에 걸치고 서서 완벽한 공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듯이 버핏 역시 확신이 드는 투자 기회가 나타날 때까지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마 그걸 거예요. 굿테이크라 그럴 거예요. 영어로 이렇게 공 보는 거를 참는 거를. 우리한테 공 끝까지 보라 그러잖아요. 참으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냥 잘 참아야 되거든요. 참기만 해도 절반 갈 수 있거든요. 출루할 수 있거든요. 특히 대한민국 KBO는
과연 누가 좋은 투자 과연 누가 좋은 투자 기회가 언제 꾸준히 온다고 혹은 언제 투자가 적절한 시기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 아무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워런 버핏 은퇴했지만 의사결정이 다 반영됐을 거잖아요. 2024년까지. 버크셔에서의 현금 늘어나는 거 보세요. 뭐 이때는 조금 줄었는데 이때도 조금 뭔가 샀었나 보네요. 그렇죠? 쭉 해서 현금 보유량을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뭐 트럼프가 됐기 때문에 뭐 주식 뭐 친화 정책으로 갈 거다 했는데 아니죠? 생각보다 안 됐죠? 그러면서 보세요. 그 워런 버핏은 트럼프를 잘 모르겠어요? 누구보다 잘할 것 같은데요? 진짜 누구보다 잘할 것 같은데요? 그럼 뭔가를 샀겠죠, 그렇죠? 아직까지도 안 사고 있어요. 근데 준비한 게 마저 떨어지고 있죠, 지금. 뭐 엄청 떨어지지 않았어도 좀 떨어졌으니까, 그렇죠? 자, 오늘은 여러분 제가 진짜 맘먹고 안티프레질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 제가 이게 아직도 저도 이해도가 100%가 아니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또 다른 사례로 안티프레질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다고 약속을 할게요. 대신에 여러분이 이거를 이해를 잘하려면 이런 책들을 읽어봐야 돼요. 진짜 이 책들을 다 읽어봐야 돼. 이거는 진짜 여러분 세종도서라니까요. 세종도서. 국가에서 선정한 거예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돈의 역사. 여러분 홍춘욱 박사님 자문자산이 1,500원기가 그렇다니까요. 그냥 일반 유튜버가 아니에요. 그냥 유튜버로 채널로 쓰는 거지. 그다음에 좀 되게 그게 있어요. 그 지식을 공유해야 된다는 정신이 강한 분이세요. 그래서 워런 버핏의 벤 버네키 21세기 통화정책, 대한민국 돈의 역사는 꼭 읽어보시길 바라고. 자, 또 만나요.